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증시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면서 그 대체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과 브랜드가 이른바 애국 테마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 증권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우선 이 애국 테마주가 어떤 것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일본은 지난 3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 규제의 이유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스럽지 못한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현재 지금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국 테마주입니다. 이 불매 운동에 따라 자주 쓰는 일본 제품의 대체재로 국산 제품들이 떠오르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 종목들을 애국 테마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애국 테마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잘 알려진 하이트 진로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사히, 기린 등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불매운동에 따라서 최근 신제품 테라를 발표한 하이트 진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테라 맥주의 경우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이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번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사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볼펜으로 유명한 문구 제조 기업 모나미도 꼽힙니다. 이 제브라, 하이테크 등 일본의 유명 문구 브랜드들을 대신해서 이 모나미의 볼펜 제품들이 대체재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조, 유통 일괄형 패션 브랜드, 이른바 SPA 브랜드인 탑10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통상도 일본의 유니클로를 대신할 브랜드로서 떠오르고 있고 완구 부문에서는 손오공이, 악기 부문에서는 삼이각기가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애국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많이 올랐나요? 예, 실제로 주가도 오른 모양입니다.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경우 오늘 기준으로 지난 3일에 비해서 13% 이상 올랐고 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모나미의 경우 오늘은 다소 하락했지만 지난 8일에는 2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성통상도 4일에는 10%, 8일에는 18.8% 가까이 뛰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손오공과 삼이각기 등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관심이 실제 주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악영향을 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항공, 여행 업종들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을 금지하지 않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일본 노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가 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이 증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 또 제주항공, 부산에어 등을 비롯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도 지난 3일에 비해서 주가가 모두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롯데그룹주도 불매운동의 파편을 맞았는데요. 유니클로와 무인양품 등 일본과의 합작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입 맥주 1위인 아사히가 롯데와 아사히 맥주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롯데 아사히 주류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밖에 롯데 캐논과 한국 후지필름, 또 롯데 JTB, 롯데 미쓰이, 롯데 MCC 등이 일본과의 합작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큰 만큼 애국 테마주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나요? 네, 증권업계가 바라보는 애국 테마주 전망은 사실 밝지 않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반도체 등의 산업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매 운동이 좀 이어져서 이 애국 테마주도 수혜주가 더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망이 어두운 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애국 테마주는 다른 테마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제적인 실적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인 호재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전략적 행보이기 때문에 또 무리수라는 지적도 많고 일본 내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 애국 테마주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문에 대해서 또 힘을 싣고 있고요. 안영진 SK연구원은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주요한 교역국이기 때문에 마냥 불편한 주장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이슈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또 그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